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본론인 보수가 유능하고 그 결과로 정의로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더구나 대한민국은 정부 불신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 그러냐? 관료가 경제 관료들이 특히 시장 권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들보다 시장 권력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현실 조건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 그 민주당이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그래도 지지하는 정치 세력들이 유능해질 수밖에 없어요. 유능해질 수밖에 없죠. 그건 바로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정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봐봅시다. 이거가 관련해가지고 한 1년 전 기사지만은 이게 흔히 나오는 얘기죠. 흔히 나오는 얘기야. 성실 납세자는 호구 인증.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세금 안 내는 나라. 이거 있잖아요. 무슨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국세청이 뭐 특별하게 무슨 뭐 특혜를 줍니까? 이걸 무슨 뭐 탈세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를 세금을 안 낸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이 사람들만 특혜를 무슨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 이거 정말 아주 악질적인 표현이에요. 심지어 진보적인 지식인들도 이런 표현 쓰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최소한의 그러니까는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게 하는. 저 이거 지지합니다. 지지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국세청 소득 활동하는 사람들이 2022년 기준으로 2623만 명이 됩니다. 2623만 명이요. 그럼 우리가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요.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죠. 누구나 가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세금을 다 소득에 대해서 다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소득세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요? 1200만 원까지는 6%를 내게 돼 있고 1200만 원 초과해가지고 4400만 원까지인가요? 까지는 15%를 내게 돼 있고 4400에서 8800까지는 24%가 내게 돼 있고요. 그렇죠? 8800에서 1억 5천까지인가가 얼마 됩니까? 32%인가요? 30% 이게 돼 있죠. 그래서 최고는 10억 이상은 45%를 부과하게 돼 있죠. 네? 10억 이상 버는 사람은 전체 소득의 45%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네?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 구간에 따라서 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 소득에 대해서 이 세율을 다 그냥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세금에서 빼주는 소득이 있죠. 그걸 소득 공제라고 하잖아요. 인적 공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소득 공제를 해주잖아요. 빼주잖아요. 세금을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소득이라는 얘기죠.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2020년에 400조 됩니다. 400조 정도를 그러니까는 세금을 안 내는 소득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세금도 안 내는 소득으로요.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세금을 안 내도 돼. 예? 400조 정도를요. 분류되는 소득이요. 예? 창이 이게 지금 꺼져 있어가지고 이 인터넷이 별로 연결이 안 좋은지요. 자, 하여간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공제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소득에서 빼주는 세금을 적용하지 않는 소득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소득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아세요? 네? 상위 0.1%는요. 1인당 공제 혜택이 세금을 그러니까 공제가 없을 때 소득 공제가 없을 경우에 내야 되는 세금이 7억 4,245만 원입니다. 근데 실제로 내는 세액은 얼마나 되냐? 6억 3,09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제로 혜택 보는 게 1억 1,152만 원입니다. 1%는 똑같은 논리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1,737만 원이 공제 혜택을 받아요. 중간소득에 있는 50%는 연수입이 1인당 평균 연수입이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들은 뭐냐면은 259만 원 정도 공제를 받아요. 맨 밑에 하위 10%는 23만 원뿐이 공제를 안 받아요.
정확하게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공제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예? 그러니까 세율대로 다 적용할 때보다 굉장히 많이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가 된 거야. 설계가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실질적인 감세지요. 실질적인 감세잖아, 이것도요. 예? 이건 누가 설계하냐? 기재부에서 설계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공제를 받아요. 이게 저기 하위 10%하고 상위 0.1%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몇 배가 되는가. 1억 150만 원하고 23만 원, 20만 원 꼴하고. 너무 불공정하지 않아요? 너무 불공정한 생각 안 하냐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감세. 우리가 감세를 가고 심지어 뭐냐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소득세 감세한 적이 있었죠. 감세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소득세율에서 각 구간별로 2%포인트씩 인하했을 때, 똑같이 그러니까 인하했을 때, 이게 나중에 법인세 관련해서 이기 때문에 미리 제가 소득세도 보여주는 겁니다. 감세를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 0.1%는 2%포인트 감세하거든요. 4천만 원 넘게가 줄어듭니다. 세금이요. 현재 세율에서. 그런데 중간에 있는 중위소득 50%는요. 26만 원뿐이 안 줄어들어. 감세 혜택을 못 봐. 예? 몇 배예요? 거의 20배 가깝게. 상위소득이 고소득자가 보고 있잖아요. 세제 구조가 이렇게 그러니까 불공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우리 이렇게 해보자고요. 공제가 굉장히 불공정해. 공제가. 그렇죠? 공제 불공정으로 봤잖아요. 공제가 불공정한 거. 그러면은, 이 공제로 보는 혜택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가 발생하느냐. 예? 발생하는 거를요. 발생한 소득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소득활동자 아까 2,360만 명대로 나눠서 똑같이 배분하게 되면 얼마씩 배분해 줄 수 있냐? 667만 원씩 배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제를 다 없애는 거야. 공제 없애면요. 아까 10명 중에서 4명은 세금을 안 낸다 그랬잖아요. 조선일보에서요. 예? 그 사람들도 다 세금 내게 돼 있어.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공제를 받고 나서 낼 세금이 없는 거야. 소득이. 그래서 못 낸 거야. 그러니까 현행 공제제도에서 도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소득이 낮아서 생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게 하게 하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 공제를 다 없애면 돼. 공제를 다 없애면 돼요. 예? 공제 다 없애고 그동안에 공제로 인해 가지고 생겼던 그러니까는 세금이 이게 절감해줬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사회소득세를 부과를 한다고 해보세요. 똑같이. 예? 부과한다고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든 이 소득활동자한테 균등하게 나눠주게 되면요. 1인당 667만 원씩 배분이 가능해. 1인당. 그럼 이거 굉장히 공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소득 공제를 혜택을 보는 것을 다 그러니까는 공제를 다 없애자 이거예요. 공제를 없애자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공제를 할 때 그러니까 전략됐었던 세금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 세금을 그러니까 다 합친 다음에 그 세금을 사회소득세로 다시 걷어들여가지고 우리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왜 그렇습니까? 개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적 공제라는 게 뭐예요? 노동력을 개인들이 재생산하는데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자녀들이 또 이게 일할 노동력을 이렇게 생산을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사회에다 공급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인적 공제 해주는 거예요. 비용으로요. 그 개인들이 많이 양육을 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공제를 다 없애자 이거예요. 공제를 모든 소득계층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공제를 지금 공제제도 다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예?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공제 혜택을 받는 것, 공제로 인해 가지고 받은 세금 혜택이 있을 게 아닙니까? 세금 혜택이요. 그 세금 혜택이 여기 지금 두 번째 칼럼에 쓴 겁니다. 0.1%는 1억 1,152만 원을 공제 혜택을 봐요. 공제 혜택으로 세금으로 부과되는. 예? 50%는 277만 원 공제 혜택을 보는 거고요. 중산층들이 대개 그러니까 10% 밑에가 상위 10%는 850만 원 정도 공제를 보는 거예요.
예? 우리 연말정산할 때 보게 되면은 카드 공제라든가 뭐 전통시장에 쓴 거 무슨 현금영수 쓴 거 이런 것들 세금 공제 받잖아요. 그런 게 다 합해가지고 상위 10%한 85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예? 평균적으로 1인당. 근데 상위 0.1%는 1억 1152만 원을 보는 거예요. 공제 혜택을. 반면에 하위 10%는 23만 원뿐이 못 보는 거야. 공제 혜택을요. 예? 근데 이 공제 혜택을 대한민국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다 세금 내게 하려면요. 공제 혜택을 다 없애면 돼. 공제 혜택을 다 없애면 됩니다. 예? 공제 혜택 없애고 나면 다 세금 내게 돼 있어. 왜? 1200만 원 이하는 6% 다 내게 돼 있으니까요. 그 대신 공제 혜택이 없앰으로써 혜택 본 거를 사회소득세를 적용해가지고 다 그냥 걷어들이자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2362만 명한테 나눠주게 되면 1인당 667만 원씩 배분이 가능해요. 그럼 667만 원씩 나눠주게 되게 되면은 0.1%는 여기 1억 1152만 원 혜택 받은 거에서 이거를 세금으로 내야 되고 667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그럼 1억 485만 원만 1억 48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지. 1%는 똑같은 원리로 지금 현재 공제 혜택으로 세금이 절약되는 게 1737만 원인데 667만 원 돌려받으면은 1071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순수하게는요. 그래가지고 이게 17%까지 17%에 있는 사람은 17%에 있는 사람이 한 6,4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13만 원 정도 더 내야 돼요. 공제 혜택 없애면은. 그 다음에 18% 전체 그러니까 한 전체 82%는 혜택이 더 증가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모든 소득활동자 다 세금 냅니다. 내고 그 다음에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그러니까 자녀 양육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원금으로 667만 원씩 물론 이거는 그 세대마다 가족 숫자마다 좀 이건 차별적으로 좀 적용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줄 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이렇게 책정하듯이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한 겁니다. 667만 원씩을 소득활동자로 계산을 해보니까는 이렇게 주게 되면 82%는 세금도 내면서 정당하게 사회로부터 자기가 그러니까 혜택도 볼 수 있잖아요. 예? 공정한 공제 혜택도 볼 수 있잖아. 이게 진정한 공정한 공제 혜택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공제 혜택 아니냐고. 공정한.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 알맞다나 40% 근로자들한테 40% 저기 소득활동자들한테 세금 내게 하고 싶으면요. 공제 혜택 다 없애면 돼. 공제 혜택 다 없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 그랬네. 소득공제 축소, 카드공제 축소한다고 바깥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왜 그랬습니까? 중산층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가는 거야. 네? 카드 공제하게 해가지고 공제 못 받는 거. 그런데 문제는 667만 원 돌려준다니까요. 그게 더 심크지 카드 공제보다. 네? 소득 공제를 하는 거 다 없애고 다 돌려준다니까요. 667만 원을. 네? 82%가 저기 혜택을 보는데 저 밑에 있는 70% 밑에부터는 600만 원 이상씩 그러니까 저기 새로운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혜택이 증가하는 거야. 세금 내고 나서도. 예? 이게 얼마나 공정한 거냐고요. 예? 이게 얼마나 공정한 거냐고. 이게 얼마나 정의로운 거냐고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거냐고요. 예? 지금은 거꾸로잖아. 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예? 1인당 공제로 보는 세금 혜택이 1억 1152만 원이고 하위 10%는 23만 원뿐이 안 돼. 예? 그렇잖아요. 아니 조세체계가 지금 너무 불공정하다 이거예요. 조세체계가. 예? 고소득자한테 초고소득자한테 집중되어 있다 이거야. 혜택이. 이게 얼마나 불공정한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아주 감세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예?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소득활동을 사람들 다 세금 내. 공제 혜택 없애면요. 그 대신 공제 혜택 줄여가지고 생긴 거를 사회소득으로 환원시켜가지고 다 균등하게 나눠주자 이거 배분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공제 혜택이 균등하게 배분되는 거잖아요. 참.
전문가들이 볼 때 너무 답답하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전문가들이.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봐보세요. 법인세. 우리나라 법인세가 2022년도에 세금 내는 게 한 100만 개 정도 됩니다. 100만 개 정도 돼요. 기업이요. 법인세, 세금, 법인세 대상이요. 공제 총 혜택이 16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공제 혜택이요. 예? 근데 이것에 여러분들 48%를 0.1%가 보고 있어요. 여기 봐보세요. 0.1%는 1년에 수입이 3조 한 2천억 원 됩니다. 0.1%가요. 0.1%면 몇 개일 것 같아요? 982개 정도. 한 1000개가 안 되는 기업이 3조 2천억 원씩 벌어요. 물론 소득하고 수입은 약간 다른 거니까요. 근데 하여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서 여기 칸이 좁아가지고 소득은 제가 소개 안 했습니다. 소득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얼마 보냐면 기업당 79억 7천만 원씩 거의 80억씩 보고 있습니다. 80억씩. 네? 그러니까 이 80억 가깝게 보는데 저 밑에 50% 넘는 기업들은요. 50% 밑에 있는 기업들은 공제 혜택이 오히려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더 내고 더 공제 혜택을 못 누리고 있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요. 예? 그 감세 혜택의 그 다음에 뭐냐면 2023년도에 감세했죠. 법인세요. 작년에 감세했잖아. 그렇죠? 감세를 해가지고 이 감세 혜택에 계산을 해보니까 세금 감면을 계산해보니까 0.1%가 80억 2천만 원이나 감세 혜택을 다 집중해 봤어요. 0.2% 내려가는 순간에 뚝 떨어집니다. 공제 혜택도 마찬가지고요. 뚝 떨어져. 그러니까는 상위 0.1%에게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이든 법인소득이든 간에 혜택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야. 이걸 모패들이 이렇게 설계한 거예요. 네? 모패들이 이렇게 설계한 거야. 무슨 완전 소득 평전을 지향하자는 거예요. 조세의 공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세의 공정성. 예? 조세 제1원칙이 뭐예요? 공정성이잖아. 조세의 중립성을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똑같이 그러니까 조세를 매긴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계적인 평준화가 아니잖아요. 세금은 그러니까 누구나 공제 혜택 똑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원해줄 거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주라고. 왜 조세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주냐고요. 이걸 일반 국민들은 모르잖아, 여러분들. 예? 일반 국민들 모르잖아요. 예?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 이런 거 저 세금 이거 저기 분석 못 해보시잖아. 예? 모르니까 그냥 뭐냐면 그냥 공정한지 알고 이거 가는 거야. 왜 공제를 그러니까 이렇게 초고소자가 많이 받아야 돼? 더 훨씬 더. 누가 이게 북한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야 이게. 북한은 이렇게도 안 해요. 에이, 참 진짜. 도대체가 여러분들 제발 상식 좀 가져.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사회주의 얘기해. 세금을 전통적인 시대의 왕조들이 왜 망했습니까? 세금이 불공정하게 되면 민중 봉기가 일어나. 예? 봉기가 일어나요. 예? 이 세금 때문에 나라들 저기 왕조들 붕괴되는 거 역사 속에서 안 배웠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예? 세금은 공정해야 될 게 아니야. 내가 내 옆집보다 내가 더 많이 세금 내게 되면 더 많이 그러니까 불공정하게 받으면 여러분 기분 좋게 그걸 수용을 해 누가? 제발 좀요. 아니 공제를 똑같이 그러니까는 똑같이 해달라는데 그게 뭐가 그겁니까? 지원은 별개 정책으로 하면 되는 거야.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계된지 모르고 있었잖아 지금까지. 예? 설계된 거. 예? 그러니까 2023년도에 감세를 똑같이 했어요. 얼마씩 됐습니까? 뭐 1%포인트 내렸어. 근데 그 결과는 상위 0.1%에 90%가 집중됐더라 이거야. 감세 혜택이. 감세를 하려면 똑같이 균등하게 혜택을 보게 해야지. 모든 기업에게. 예? 뭐가 북한이 무슨 이런 식으로 해요. 북한은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제발 좀 북한 사회주의가 뭔지는 아세요? 참. 자, 법인세 감세하고 법인세 공제 혜택이 얼마가 되냐면요. 자, 공제 혜택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총 16조 4,448억 원이야. 여러분 이거 계산 못하잖아. 저는 이걸 일일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야. 예?
2023년도에 법인세 감세 혜택이 10조 한 2,700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거 우리가 법인세가 2023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요? 예? 어떻게 했냐면 1%포인트씩이나 했죠. 2억 원 이하가 10%, 2억 원에서 200억 원 이하가 20%, 200억 원에서 3천억 원 이하가 22%, 3천억 원 초과가 25%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 1%포인트씩 인하한 거야. 각 구간별로요. 그러니까 1%포인트씩 다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다 공정하게 과세가 됐다고 생각할 게 아니야.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는 감세 혜택이 90%가 0.1%가 들고 있더라고. 예? 90%가. 이게 무슨 공정한 거냐고. 조세체계의 설계가 감세를 했을 경우에 0.1%가 다 혜택을 누리게 설계된 게 이게 무슨 공정한 거냐고, 이게. 예? 감세를 하려면 똑같이 공정하게 혜택을 벌 수 있게 해야지.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그러니까는 이 감세한 규모가 26조 7천억 원이 넘어. 이걸 균등하게 배분하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200만 원 이상씩 지급해 가능해요. 예? 모든 국민이 누려야지. 흔히 감세할 때 무슨 얘기합니까? 정부나 사악한 보수들이 부자 감세 아니다 그러잖아. 저 상위층한테 하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낙수 효과에 의해 가지고 밑에가 다 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검증도 안 된 얘기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감세를 해서 혜택 본 거를 그러니까는 왜 똑같이 균등하게 누리게 해줘야지. 이게 무슨 사회주의냐고. 아이고 참 이상한 거. 사회주의가 뭔지는 아세요? 사회주의는 생산을 가장 핵심이 뭐냐면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겁니다. 이건 시장을 하나도 안 건드리는데 뭐 그래. 조세로 하는 거는요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수단으로서 시장 경제 원론책에 나와 있는 개념이야. 좀 제발 좀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우리나라 사람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나 불쌍하대. 너무 착하대. 네? 조금 그러니까는 불평등을 좀 개선하려고 하면은 세금 가지고 개선하려면은 그게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해. 그건 가장 자본주의적인 방식인 거예요. 네? 조세 체계의 기본적인 기능에 있잖아요. 교과서에 실려 있잖아. 조세의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한 가지가 경기 조정도 있지만은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소득 재분배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게 무슨 생산수단을 국유하자는 거냐고 제가 이게. 예? 소득이 나온 것을 해서 소득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많이 소득을 버는 사람이 더 많이 세금 내는 건 전 지구상의 기본적인 원리잖아. 참 진짜.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한국 사람들 착하대. 너는 그게 멍청하다고 하는 것을 제 앞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감세하자고요. 근데 뭐냐면은 부자 감세 아니게 하려면은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눈에 보이게 해달라는 얘기야. 눈에 보이게 해달라는 거야. 이거 안 하니 우리는 계속해서 초부자들한테 집중되니까는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0.1%에서 1% 내려오는 순간 뚝 떨어지잖아. 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예? 이거를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 노예요 하는 사람이야. 나 노예. 예? 나 노예 사고에서 못 벗어났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자, 종부세 봐봅시다. 종부세 봐봐요. 이거 국세청 자료야. 다 국세청 자료예요. 예? 종부세 2022년도에 좀 줄어가지고요. 2021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가지고 거둔 게 6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6조 7,200억 원 정도 돼. 종부세 폐지하자르죠? 종부세 폐지를 통해서 왜 특정 계층만 혜택을 보게 하냐고. 세금을 그러니까 조세체계를 뜯어 고치게 되면은 모든 국민이 다 누려야지. 그렇죠? 종부세 폐지하고 그걸 사회소득세로 환원시키자고요. 그럼 4인 가구 기준으로 50만 원 이상씩 지급 가능해. 4인 가구 기준으로요. 예? 50만 원 이상씩 지급이 가능하다고. 예? 이것도 봐보세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예? 이거 보시게 되면 상위 4%까지만 추가로 더 내는 거야. 나머지 상위 4%를 빼놓고는 혜택이 더 증가해. 예? 종부세 내는 것보다도 돌려받는 돈이 더 많어. 95%가
95%의 세대가 지지하지. 종부세 폐지하려면 세금을 뜯어 고치려면은 공정성을 가장 염두에 두면서 조세체계를 개편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조세체계는 조세의 가장 제2 원리는 뭐예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둘째, 공정해야 된다. 예?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사회주의 정책이야, 여러분들. 불평등을 개선하는 게 재분배를 가는 것은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미국도 하고 다 하잖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잖아요. 좀 제발 좀. 아유, 제발 좀 무지한 소리 좀 하지 마.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장경제를 구성한 경제학책, 재정학책에 나와 있는 개념이야. 참 진짜. 그러니까 제발 좀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예? 조세 기능에 경기 조정도 있고 소득 재분배도 있고 교과서에 이렇게 기술돼 있잖아요.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 예? 왜 소득 재분배를 하라고 해놨습니까? 너무 불평등하게 되면은 사회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얼마나 불평등한지 앞에 자료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이미요. 예? 보여드렸잖아요. 얼마나 불평등한지요. OECD 기준으로 하게 되면 중산층도 최저임금보다 밑이야. 이런 나라가 어딨어. 최저임금이 중산층보다 더 높은 소득인으로 분류가 되는 나라가. 참나 진짜. 자, 이 종부세는 토지하고 건물세로 나눠져 있죠. 이건 제가 한번 소개 안 할게요. 종합합산 토지 나눠서 한 거예요. 나눠서 간 건데, 이 별도합산 토지니까 종합합산 토지를 나눠서 한 건데, 이건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소득을 봐봅시다. 이자소득이요. 이자소득을 보게 되면요. 2022년도에 한 5,400만 명 정도가 이자소득으로 표착이 됐어요. 이것도 국세청 자료예요. 이것도 국세청 자료야. 예? 국세청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료 접근도 못하고 분석도 못하시잖아. 안 하시잖아. 예? 내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우리나라 보게 되면요. 0.1%면 5만 4천 명입니다. 이자소득만 7,060만 원 돼요. 7,060만 원 1년에. 예? 근데 이들이 여기다가 똑같은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해보세요. 이자소득세는 우리가 되게 은행에서 갈 때는 우리가 얼마입니까? 15.4%만 이렇게 가죠. 15.4%요. 근데 똑같은 소득세율을 적용한다고 해보세요. 조세의 중립성을 얘기하잖아요. 모든 소득에 똑같은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요. 1,118만 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분리가, 이게 저기 하다 보니까 1,000만 원도 채 안 내고 있어요. 실제 세부담은요. 0.2% 내려가는 순간에 뚝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요, 모든 소득이 다 그래. 0.1%에 집중되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에 뚝 떨어집니다. 0.2% 내려가는 순간에 이자소득이 1년에 2,098만 원. 우리가 이자소득으로,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넘게 되면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잖아요. 거기서 딱 걸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면 105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실제 세부담은 283만 원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0.1%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 여러분들 자기가 벌어들이는 이자소득이 1년에 2,100만 원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소득세율을 적용할 때가 훨씬 더 적게 낸다니까. 네? 이자소득세를요. 상위 0.1%만 지금 이자소득세를 인해 가지고 더 혜택을 보는 거야. 상위 0.1%만. 네? 이거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왜 이렇게 설계가 돼 있냐고요. 모든 세금이. 네? 세금 설계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기재부에서 하는 거야. 기재부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여기 저기 10% 내려가 보세요. 10% 내려가게 되면은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이자소득이 1년에 58만 원 정도 안 돼. 이들이 세금을 이자를 얼마냐? 8만 원을 내요. 이자소득세를. 근데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3만 5천 원뿐이 안 내게 돼 있어.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불공정한 거냐고. 상위 0.1%만 혜택을 보는 방식이야. 지금 이자소득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국민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정치가 자기 역할을 못 해주니까 이걸 제대로 못 잡는 거고요. 예?
이거 여러분 국세청자라 가지고 제가 다 이거 수작해서 계산한 거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어디서 들었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배당소득이라는 게 있죠. 배당소득이요. 예? 우리 주식 투자하게 되면 배당소득 받잖아요. 2022년도에 배당소득을 받은 사람이 1724만 명입니다. 1724만 명이요. 근데 배당소득 상위 0.1%는 8억 3천만 원이 넘게 배당소득을 받아요. 2020년도에 받았어요. 이걸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3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실제 배당세가 얼마냐? 1억 1,550만 원. 예? 2분의 1도 안 냈죠. 이게 상위 0.3%, 상위 0.3%까지가 5만 2천 명이에요. 이 상위 0.3% 되는 배당소득이 얼마냐면 6,275만 원을 벌었는데 5천만 원이 넘는 거죠. 상위 5천만 원이 넘으려면은 상위 0.3% 이내에 들어야 돼. 예? 5천만 원 미만은요, 배당소득이 0.4% 밑으로 다 떨어집니다. 근데 상위 0.3% 배당소득이 6,275만 원인데, 실제로는 배당 세금을 얼마 냈냐면 861만 원 냈어요. 근데 소득세율을 적으면 93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근데 상위 0.4%부터는요, 상위 0.4%부터는 어떻게 됩니까요?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해. 대부분 그러니까 주식 투자해가지고 배당 소득 생기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1724만 명에서 5만 명을 빼내면 얼마입니까요? 1720만 명 정도는 그냥 소득세율 적용하는 게 지금 배당세 적용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니까. 근데 누가 불리하냐? 상위 0.1에서 0.3%만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여러분들 그냥 뭐 금투세건 뭐 난리 피면서 이런 거 모르시잖아. 예? 왜 상위 0.3%만 유리한 세금이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이제 설계되어 있냐고. 예? 이런 거나 좀 제대로 챙겨 먹으세요. 이런 거나 제대로 챙겨 먹으시라고. 우리는 상위 3% 해봤자, 예? 상위 3%, 그거 그만 얘기합시다. 배당소득도 상위 0.3% 밑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그러니까는 5천만 원 이하 버는 사람들은요, 소득세율 적용하는 것이 나아. 예? 참, 이거 모르시잖아, 여러분들. 아유, 참, 진짜. 여러분들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잖아. 예? 민감하시잖아. 그렇죠? 민감하시잖아. 세금이 뭐라서 사회 몫이야. 사회 몫을 어떻게 배분하냐, 이거야. 참. 상속세 볼까요? 상속세로 받는 게 19조 3천억 원입니다. 2022년도에. 예? 한번 볼까요? 2022년도에 이건 뭐 상속세는 돌아가신 다음에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살아생전에 가는 사람도 있고 있지만은 하여간 뭐 참고로 해가지고 사망자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19조 3천억 원을 냈어요. 그런데 상위 10%가 1576명입니다. 1576명이요. 상위 10%가. 그러니까 전체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곱하기 10하면 되는 거예요. 15,760명이 그러니까 상속세를 냈다는 얘기예요. 19조 3천억 원을요. 상위 10%가 286억 원을 냈습니다. 1인당이요. 예? 아니, 상속 재산이 286억이에요. 상속을 한 게. 286억. 1인당 상속 재산이요. 근데 상속세를 112억 5천만 원 정도 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상속세가 50%가 30억 원 이상은 50%를 적용하는 거 돼 있잖아요. 그렇죠? 50% 적용하는 거 돼 있잖아. 근데 실효세율을 보게 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40%가 채 안 되는 거야. 40%가 채 안 되는 거야. 전체 우리나라 상속세의 실효세율은요, 3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의 실효세율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내고 있는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30%를 넘는 계층이 상위 10%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30억 원이 넘는 구간에서 50%를 적용하잖아요. 이걸 지금 30%를 내리자는 거잖아. 30%를 내리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리자는 거잖아. 그럼 내리면 누가 혜택을 봅니까? 상위 10%가 제일 많이 보게 돼 있어. 30% 넘는 게
지금 40% 정도 되는 게 상위 10%만 그러잖아요. 상위 20%로 또 내려가는 순간에 우리나라는 1인당 상속 재산이요 26억 6천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10분의 1 이하 떨어지죠. 상위 10%보다. 우리나라는 모든 게 이렇게 그러니까는 위에 다 이렇게 이게 이 집중돼 있어. 자기 조금 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 10억 안팎 이렇게 나중에 이제 상속하는 거 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상속세 폐지하면 혜택 보는 줄 알죠?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1인당 상속세가 1인당 이 상속세율을 실효세율을 보게 되면요. 상위 30%부터 상위 30% 이하는 10%도 안 됩니다. 실효세율이요. 실효세율이 30% 10%도 안 돼.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한 20억 원 정도 상속재산이 한 20억 되는 사람이 실효세율은 10% 정도 안 된다니까요. 상위 10%가 한 40% 되는 거야. 자기 상속하는 재산에.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계산을 했어요. 자, 지금 30%를 줄이자는 거잖아, 지금요. 30%로요. 예? 상속세율을. 최고 구간을 30%를 줄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제가요. 예? 계산을 했다고. 상위 10%를 아까 얼마에 상속을 해요? 1인당? 286억 원 정도를 상속을 했어. 예?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들한테 저기 30%로 지금 세율을 50% 구간을 30억 이상은 30억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속세율이. 그렇죠? 그걸 30%로 인하하자는 거야. 그럼 각 구간 20%포인트 다 인하해야 될 게 아니에요. 예? 각 구간들 다. 그걸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한 거야. 계산을 해보니까는 상위 10%는 얼만큼 이 30% 줄게 되면 얼만큼 세금이 줄어드냐? 25억 8천만 정도 가깝게 줄어듭니다. 25억 8천만 원 정도 줄어들어. 그러니 상위 10% 1인당 그러니까 285 거의 300억 원 가깝게 상속을 하는 사람들은 상속세를 인하하자고 하지. 근데 이 자기 자녀들한테 이 300억 원 가깝게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예? 이게 일반 국민들하고 무슨 관계 있는 얘기냐고. 왜 이들을 위해 가지고 세제를 개편을 해야 되냐고요. 예? 그 상위 20% 내려가는 순간부터도 쭉 떨어져요. 예? 쭉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상위 한 10% 10억 정도 저기 하는 사람들이 세금이 어느 정도 절약되냐면요. 상위 50%가 한 13억 정도 가는데 한 2억 9천만 원 정도 절약이 되는 겁니다. 상속세율을 지금 20% 다 내리게 되면요. 계산을 해보니까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은 어우 나 이렇게 세금이 줄어드니까 하면서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국민은 상속할 재산이 없잖아. 예? 대부분 국민은요. 이 상속세율 30% 인하하게 되면 맨 오른쪽에 수치 있듯이 대부분을 상위 10%가 독점을 하잖아. 혜택을요. 이게 무슨 모두를 위한 조세책의 개편이야. 예? 상속할 돈이 없어가지고 노후가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 상속재산을 그러면 우리가 다 없애버리자 이거야. 없애요. 예? 없애. 아까 얼마 있어요? 이거 거의 했을 때 19조 한 2178만 원을 이거를 그러니까는 지금 세대가 2370만 세대, 세대하고 가구는 좀 틀리죠. 이걸 균등하게 나눠주자 이거야. 모두가 혜택 봐야 되니까 상속세대 없애고, 예? 상속세대 없애자 이거예요. 예? 그래가 총 혜택을 계산해 보니까 19조 2178억 원이 돼. 그거를 다 그냥 세금으로 다 균등하게 배분해가지고 상속한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이거를 세대당 상속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세습성을 최소화시키자는 거잖아. 세습 재산의 차이를 최소화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없애자는 것은 지구상에 없고요. 예? 좀 차이를 없애자는 거잖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나는 세대당 81만 원씩 지급 가능해요. 이게 공정한 거 아니냐고.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속세율 폐지하자 이거예요. 폐지하는 대신에 그 상속세를 걷었던 거 있잖아요. 그 돈을 공정하게 세대당 나눠주자 이거예요. 예?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만 혜택 보겠다는 거잖아. 자기만 혜택 보겠다는 거잖아. 그거야말로 뭡니까요? 예? 특권과 반칙의 저기 사고지.
조세를 세금을 자기만 혜택 보는 게 예? 자기들만 혜택 보게 그런 조세체계 개편을 무슨 논리로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무슨 근거로? 참 진짜 우리나라처럼 더군다나 불평등이 심한 나라에서 예? 조세체계를 바꾸려면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정하게 혜택을 받아야죠. 그래서 감세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는 항상 무슨 얘기합니까? 부자 감세 아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게 바로 그거예요. 공정성에 위반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낙수효과, 근거도 없는 낙수효과 촬영하고 앉았잖아요. 낙수효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예 그 절약된 거를 다 환원해가지고 균등하게 나눠주면은 그럼 모두 혜택 보는 거잖아. 모두가 균등하게. 예? 자, 증여세. 증여세요. 증여세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 제가 오늘 중요한 세금을 다 지금 오늘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녹화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하시고 그러실까봐. 예? 상위 10%가 증여하는 게 이건 한 10억 원이 채 안 돼요. 한 9억 한 6천만 원. 왜? 우리는 뭐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증여해주게 되면은 예? 소위 말해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죽기 전까지 증여해주지 말라고 자식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1인당 증여세를 이 상위 10%가 이것도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증여세율하고 상속세율하고 똑같기 때문에 구간별로는 2억 3,552만원. 근데 이게 실효세율로는 한 25% 됩니다. 30%가 안 돼. 그러니까 증여세는 별로 얘기 안 나오는 거야. 네? 증여세는요. 상속세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지. 왜? 상위 10%의 상속세들을 그러니까 깎아주기 위해서. 네? 집중해주기 위해서. 이거 수치로 증명이 되잖아요. 수치로요. 국세청 자료야. 이거 다 국세청 2022년도. 네? 국세청 자료라고. 근데 이걸 일반 국민들은 이거를 분해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다 공정한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불공정한 거야 대한민국이. 참. 네? 그래서 애들 상속세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 오늘 제가 그래서 감세하자 이거야. 예? 그 다음에 모든 국민한테 다 소득 있는 사람들이 다 세금 내게 하자 이거야. 하자 이거예요. 해요. 그 대신 뭐냐면은 그 조세체계 개편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기존에 그걸 개편하기 전에 발생했던 수입을 가지고 균등하게 혜택을 공유하자 이거야. 균등하게 공유하자 이거야. 예?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해 이런 얘기지. 감세 안 한다겠지. 감세 안 한다겠지. 예?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조세체계 개편하면요 국민들이 박수 쳐요. 국민들이 박수 친다고. 아 대한민국 굉장히 공정한 사회로 돌아간다 해가지고요. 소수는 얼굴 찡그리겠죠. 네? 소수는 얼굴 찡그리겠지. 근데 이래야지만이 우리 아이들이 자기 능력을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고 자기 그러니까 사다리도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이건 뭐 부모의 그러니까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대를 이어가지고 예? 특권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 사회가 봉건제 사회지 그게 무슨 이게 근대 사회입니까? 예? 세습 사회잖아, 세습 사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진보적인 전도로 되니까요. 세금을 그러니까 안 내는 국민들이 40% 된다. 그 사람들 세금 내게 하려면요 공제제도를 없애면 공제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이게. 근데 공제 혜택은 누가 본다? 소득이 많은 사람처럼 많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40%가 그러니까 지금 공제제도를 없애면은 40%도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날 걸? 참, 예? 맞죠? 그럼 공제도 없애자 이거야. 공제도 정부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예? 감세하는 거 다 세금 없애자 이거야. 그 대신 뭐냐면 그거 혜택을 보는 거를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인한 혜택을 균등하게 배분하자 이거예요. 그 혜택을. 그게 조세체계 개편의 원칙이잖아. 조세체계는 공정하게 개편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누구나 불만이 없게. 참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게 왜 좋은 거냐면요. 지금 현재 이 조세체계는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걷어들여가
기재부가 국세청을 내세워가지고 걷어들여가지고 국세청이 산하청이잖아요. 예? 기재부에 산하청이잖아요. 국세청을 내서 걷어들인 다음에 이걸 지네들이 배분하잖아. 지네들이 배분하잖아. 근데 지네들이 배분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게 공정한지 아닌지도 잘 모르잖아요. 지네들 배분하고 지네들 선심 쓰듯이 배분하고 앉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바로 뭐예요? 그 혜택들 다 없앤 다음에 걷어들여서 그냥 바로 나눠주자 이거야. 그러니까 관료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없애볼 수도 있잖아요. 정부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은 이거 지지해야 돼. 관료가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배분하는 거. 예?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 아니에요? 예? 조세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별로 우리가 이걸 못 느끼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별로 효능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기재부가 개입하지 못하고 아예 그 혜택을 본 거를 다 국민에게 돌려주게 하면은, 예? 그러면 기재부 목표들은 싫어하겠지. 자기들의 권한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회피하지. 예? 국민들이 회피하죠.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니 조세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공정성이고 조세의 중립성인데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조세를 그러니까 굉장히 공정하게 만들 수 있고 정의롭게 만들 수 있잖아 사회를요. 예? 이거를 가지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거를 공산주의니 사회주의하는 사람들은 되게 무식한 사람들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둘째는요 이거는 가장 시장 경제적인 거야. 예? 여러분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네이버 쳐보세요. 조세의 기능 쳐보시라고. 네이버에 조세의 기능 하면 소득 재분배가 툭 튀어나올 거예요. 경기 조절 기능은 그 다음에 나오고. 예? 왜 그러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사회를 구성하는 거는 시장과 민주주의가 있는데 정치와 경제가 있는데 시장이 너무 과잉되게 되면 소득 불평등이 심해져 가지고 사회가 제대로 지속이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는 게 바로 뭐예요? 사회복, 정치의 영역, 민주주의 영역. 그게 바로 뭐예요? 서로 재분배지. 예? 이거는 가장 자본주의적인 사람들이 근절한 거야. 예? 만약에 여러분들 조세에 의한 소득 재분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 시장주의자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자가 아닌 거야. 사이비 시장주의자지. 예? 그냥 뭐 봉건주의자지. 봉건주의자. 예? 옛날 조선시대 때 탐관 우리들이 자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세금도 안 내고 예? 축제만 일삼던 그런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야. 예? 그렇게 그런 시대를 그리워하는 거지. 그런 시대를 그리워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자기 밑에 그러니까 머슴 노비들 거느리고 이렇게 사는 시대가 그리운 거지.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인종적으로 진화가 덜 된 사람들인 거예요. 인종적으로 진화가 덜 된 사람인 거죠. 19세기에 가서 살아야 될 사람이 지금 21세기에 사느라고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앞에서 얘기했던 21세기의 진보는 지금 아예 얘기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는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서 19세기, 20세기에 만들었던 것을 우리 사회는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예? 왜 그러냐? 정치가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취약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